안녕하세요. 2019년도 하반기 식품위생직 합격생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성별이 여성이니까 언젠가는 결혼을 할 건데 아이를 낳고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다 보니까 공무원을 생각하게 됐고, 그러니까 저의 전공이랑 또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한번 고배를 맛보고 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사실 불안을 했었는데 막상 진짜 시험을 치고 나니까 제가 공부한 방향이 많이 틀렸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적극적으로 네이버의 여러 카페나 블로그나 아니 오픈 채팅방도 요즘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알아보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래서 고시학원을 알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제 합격, 불합격은 한두 문제로 갈리는데 그 한두 문제를 이제 적중시켜 주시고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학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19년도 상반기에 한번 시험을 쳤었고 이번에 합격하게 된 거는 두 번째 시험이었고요. 가장 먼저 공부를 시작했던 건 19년도 12월부터 다음 년도 4월까지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쳤었고, 이후에 8월 30일에 하반기에 원래 없던 공고가 나서 그때부터 한 2달 안 되게 공부를 해서 총 기간으로 따지면 합격하기까지 1년 정도인데 계속 공부를 한 거는 아니었어요. 공부만 한 개월수로 따지면 한 6개월 전후가 될 것 같아요. 상반기 공부 준비할 때랑 하반기 준비할 때 장소가 조금 달랐는데, 상반기에는 좀 집에서 먼 도서관에 가서 했었는데 어쨌든 두 기간 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제 휴일에 휴식을 하시잖아요. 6일 정도 공부를 하다가. 그런데 저는 평일에 화요일 정도에 그런 날 쉬어서 그러면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루 정도는 일부러 의식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머리를 비우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 먹고 공부하는 거 2가지만 했습니다. 이제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게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자리에 앉기까지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시간을 정말 짧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가 동네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전에 한 8시 반에는 문을 여시는데 무조건 저녁에 자기 전에 다 씻고 이제 세수만 하고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자서 8시에 일어나자마자 밥만 먹고 나가서 자리에 무조건 앉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2-3주만 되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전혀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이거를 처음 공부를 하려고 본인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게 몸에 익지 않아서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 정도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익숙해진다는 믿음만 가지고 계속 하면은 나중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식품위생 먼저 말씀드리면 반복이랑 다양한 책을 보는 거 2가지를 모두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넓고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서를 딱 정했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필기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필기를 해놓는 것 자체를 공부라고 착각하고 안 보시면은 그게 사실은 공부가 더 안 되거든요. 전혀 머리에 남지 않는데 책이 빽빽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제가 위안을 얻어서 안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적어놓은 필기는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해서 중요하고 나중에 봐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적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물론 본문 내용은 당연히 보지만 제가 적어놓은 필기를 반복해서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기본서를 횟수로 따지면 단원마다 다르기는 한데 중요한 단원 같은 경우는 진짜 50번도 넘게 본 거예요. 계속 봤어요. 그런 식으로 남들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리면은 합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많이 봤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많이 봤고, 그리고 이외에 그 기본서 말고도 식품위생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시간이 나면 아니면 주변에 추천을 받으면 한 2-3권 정도는 더 구매를 하셔서, 사실은 그 책도 다
원래 기본서처럼 뭐 10번, 50번 볼 수는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사실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그것도 시간 낭비고 효율적인 공부가 아니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는 좀 자세히 몇 번 보되 그냥 펴놓고 보는 게 아니라 30분,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제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서 최대한 보고 빨리 학습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식품위생학 과목에서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파트는 식중독 파트인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기본서 외에 두 권 정도를 구매를 했어요. 이제 기본서 이외에 제가 보려고 구매한 2가지 책이 있어서 3권이잖아요. 그거를 대조를 해가면서 이거 나올 것 같다 하는 부분은 형광펜을 빠르게 치면서 넘기면서 형광펜 친 것만 나중에 계속 보는 거를 반복했어요. 화학은 사실 어느 정도 이론 정립을 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서 거기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론을 좀 찾아서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찝어주신 내용이나 제가 스스로 부족한 이론들을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로 찾아서 그렇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걸 찾을 때 책이나 학원에서 주는 어떤 자료가 정해져 있으면 그거를 다 익히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문제를 봤을 때 제가 이 문제를 필요한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정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도록 해서 뭐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하면서 이해를 완전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슬럼프를 2가지로 약간 분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쉬어서 아직 목요일밖에 안 되면 아직 에너지가 있는데 그냥 하기 싫은 거잖아요. 이건 사실 컨디션이나 내 용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하기 싫은 거랑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중간에 공부를 하루 종일 하더라도 1시간 정도, 1~2시간 정도는 쉴 수 있잖아요. 평소에 30분만 쉬었다고 하더라도 그날은 의식적으로 최대 이 2시간 정도 시간을 잡아서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려고 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날 하루 이제 12시? 그 정도까지는 버틸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생활을 몇 주 동안 하면은 그 쉬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진짜 내 몸이나 체력적으로 지쳤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 중간에 원래 정해진 날이 아니어도 하루 정도는 그냥 완전히 쉬었어요. 아니면 나중에 이제 시험 날짜가 다가와서 시간이 부족할 때는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쉬거나 아니면 4시까지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공부를 하고 4시부터 이제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그냥 아예 집에서 잠만 자거나 그런 식으로 효율적인 휴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식품위생부터 말씀드리면 다 정해진 시간은 똑같은데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경력경쟁 시험 같은 경우는 한두 문제로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데 그 하나 문제를 위해서 정말 많은 자료를 제가 찾아보고 선별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장비 선생님이 대신 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주시는 자료를 외우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가장 좋았던 게 공부는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자료도 찾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만큼 제가 암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자료를 미리 정리를 해주시면 저는 그거를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면 저도 이제 뭐가 나올 것 같고 뭐가 중요한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내가 공전이랑 식품위생법 찾아서 기사도 좀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했던 내용을 장비 선생님이 정리해서 딱 주시니까 찾는 시간을 아껴서 주시는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서 많이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김병일 선생님은 굉장히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경향을 정말 예리하게 파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학을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냥 공부를 하면서 넘길 수 있었던 부분도 선생님이 감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하반기 문제 중에서도 저는 그냥 아예 모르는 개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게 나왔어요.
강의를 안 들었으면 합격을 못했겠죠. 병일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적중률에 있어서 정말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면접은 제가 이제 합격하고 학원에 연락을 하니까 선생님께서 스터디를 짜주시더라고요. 이제 저랑 같은 지역이 아니라 다른 시의 친구랑 스터디를 짜주셔서 직렬도 섞어서 했었어요. 저희 식품위생직 2명이랑 의료기술직 2명 이렇게 4명이서 했었고, 스터디룸을 빌려서 한 번 모이면 거의 하루 종일 같이 면접 준비를 했었어요. 자주 모이지 못하는 대신에 과제를 정해두고 언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언제까지 모일 때까지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아니면 어떤 자료를 준비를 해오세요 하면은 그날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이면 그날은 거의 6시간 넘게 하루 종일 스파르타로 면접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면접 스터디를 하면은 자주 모이지 못하니까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하고 그 전에 준비할 시간이 많으면 그 모이는 날조차도 저는 면접일 같은 생각이 드니까 긴장을 미리미리 해서 이제 남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했었고, 사실은 수험 기간에 공부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랑 말을 할 기회조차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짜 당락을 결정짓는 면접에서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식으로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저희는 실제로 동영상을 서로 찍어주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천장을 보는지 아니면 뭐 손을 꼼지꼼지락 하는지 추임새 같은 걸 나도 모르게 넣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면접 전에 사전조사서를 작성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준비를 하지 않고 바로 시험장에 가서 적으려면 긴장이 돼서 진짜 잘 못 적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하루에 한 3번 정도 사전조사서 적는 연습을 했어요. 총 이제 횟수로 따지면 10번 넘게 적는 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적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적는 거는 이제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으니까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공무원이 되면은 민원을 응대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민원을 어떻게 잘 응대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신 게 아니라 제가 대답한 거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한 2-3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잘 하겠다 말씀드리면 그걸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봉사활동은 재가노인센터에서 44시간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꼬리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봉사활동을 시간 채우는 거는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어떤 봉사활동을 하시는지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봉사활동 실제로 제가 활동했던 거에 대한 것도 적어서 나중에 제출을 하기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면접장에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문제로 갈리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론 완성은 사실은 다 비슷한 출발선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나아가서 진짜 시험장에서 문제를 내가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이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보통 시험은 10시 정도에 시작을 하면 제가 요일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화요일, 목요일은 내가 실전 연습을 하겠다고 정하면 오전 10시에 진짜 40분 동안 문제를 푸는 실전 연습을 꼭 했었어요.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돼서 처음에 그거 연습을 했을 때는 제가 진짜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긴장이 돼서 아는 문제도 많이 틀리고 실수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마킹까지 했었거든요. 진짜 시험 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했었는데 나중에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풀고 마킹하는 것까지 모두 연습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많이 익숙해졌었고 시험장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돼서, 시험은 문제를 푸는 시간이 40분이잖아요. 마킹 시간까지. 그러면 그 시간, 주어진 시간 40분 내에서 정말 마지막 1초까지 털어서 쓸 수 있는 연습을 했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경기도가 뽑는 인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뽑는 인원수를 보고 처음부터 좌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런 숫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실력은 다 비슷비슷한데
거기에서 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합불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를 신경 쓰지 마시고 한 가지 그냥 합격할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무조건 그 자리는 내 자리다라는 생각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